이 수많은 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진짜 이 불륜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들 정말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배우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멀쩡한 배우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륜 배우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 멀쩡한 배우자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유책, 그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는 완벽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불륜 사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와 맞는 유책을 자기 자신의 배우자한테 뒤집어 씌워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불륜 행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불륜을 저지른 분들의 배우자들은 다 하나같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요, 정말 이제 자녀 둘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종종 이제 집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제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쩐다, 어쩐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도 바로 수긍을 하고, 응, 알았어, 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겹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아내가 뭐 상간남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시간도 이제 점점 더 길어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말 안 할 남편이 있을까요? 그냥 허허거리고 웃을 남편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집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그 가정이라는 이 평온한 상태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자 입장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또 그때는 인정을 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뭐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거짓말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랬는데 이게 불륜 사실이 딱 걸리면서부터 태도가 변합니다. 초반에는 자기 자신도 이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부터 이제 자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남편하고 이제 못 살겠는 거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일단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난리를 친 것 같고, 이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뭐 이게 부담스러웠고 힘들었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어쩌다 한번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온 것 같고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치면은 친구들과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 만나서 어울리고 다니고 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피해를 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남편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피해를 준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고 살아왔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남편, 그러니까 그 피해 배우자죠. 이제 남편이 잘했냐 못했냐,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약간 좀 목소리 톤도 올라가면서 싫은 소리하고, 이거를 잘했냐 못했냐로 나뉜다면 못했다로 나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못했다가 모든 게 다 유책행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에서 묻어나는 잘못인 것이죠. 반면에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뭐 하면은 아내가 싫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싫은 소리 하는 게 유책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서로 간의 마찰인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빵을 훔친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두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로 나눠진다면 두 사람 다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빵 하나 훔친 사람을 이 살인자와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빵 하나 훔친 사람은 훈방존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이 살인자를
이 빵 하나 훔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 유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종종 이 불륜 배우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가 한 잘못을 모든 걸 다 유책행위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린 것도 그 아내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내분도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고 불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내가 하는 소리가 너 무서워서 못 살겠다, 너 나 먹고 죽일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었던 이 과정에서 남편은 기억도 안 나는 걸 갖고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너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뭐 했는데 너는 일방적으로 나를 가스라이팅 했다, 너 나를 힘들게 했다, 뭐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100번 양보해서 남편의 유책이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큰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무조건 무결점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행동이 잘했냐 못했냐로 나눈다면 잘못한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불륜까지 저지르게 됐어, 아니면은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참고 살았으니까 내 불륜 행위야 너의 잘못과 대등해, 그래서 우린 가정 파탄이야, 이럴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우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분들의 대부분의 상대 배우자들은요, 나중에는 나쁜 인성 쓰레기가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쪽에서.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남편이 매일 집에서 애들하고 한번 제대로 놀아줘 본 적도 없고, 주말이면 맨날 잠만 자고, 그때 가서 뭐 생활비도 자기 용돈 다 빼고, 그러니까 자기 쓸 거 다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힘들겠죠. 일반적이면 대부분 생활에 맞춰서 거기서 남는 거를 일정 부분 남편이 용돈을 받아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은 자기 쓸 거 다 빼고 남편 아내한테 생활비를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한마디라도 더 싫은 소리 하게 되고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아이 학원비도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년에 맞춰서 뭐 과목을 하나를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느닷없이 뭐 옷을 뭐 더 필요로 해가지고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편은 그 월급 자기 용돈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 다 줘버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자르는 건 네가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자른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 막막하죠. 그러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또 알바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알바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탁탁탁 맞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알바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는 시간, 뭐 엄마가 이제 알바 끝나고 오는 시간이 간등간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내분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하고 좀 서로 마찰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자기가 얼마가 됐던 생활비를 갖다 주고 내가 갑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한테 계속 지적질을 하고 했겠죠. 이 아내의 마음은 모르고, 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시댁과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딱 아내한테 걸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난 너하고 살 마음이 없다. 너처럼 인성 더러운 여자하고는 난 못 살겠다. 네가 여자냐, 네가 아내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뭐 학원 끝나고 애들을 제대로 챙겨줘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알바한 적도 얼마 안 됐고요. 그래봤자 애들 밥 못 챙겨주고 한 거는 몇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쓰고 나머지를 주니까 모자르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하고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알바라도 해서 그걸 충당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이거를 역공경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아내를 나쁜 인간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난 너하고 이혼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냥 살고 그냥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요. 근데 꼭 자기가 불륜 행위를 한 게 걸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공격의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끼워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10명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는 자기가 불륜 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잘못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배우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내 배우자는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있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편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남편은 자상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이렇게 또 인정하는 아내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7, 8명은요 대부분 다 자기 배우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자기가 불륜 행위가 걸리니까 이제는 그 불륜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이제 배우자 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는 나의 불륜 행위가 아닌 가정 파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멘탈이 약간 피해 배우자 분들은요, 또 이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의 말에 또 넘어가가지고 또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남편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다, 내가 너무 내 아내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그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잘못한 사람이 을이 아니라니까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부는 이 법률적인 법률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따지긴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상담을 쭉 해봤을 때 항상 불륜 배우자들의 배우자들은 다들 인성이 못된 사람들이란 결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피해 배우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생활비를 안 줘도 들어와서 때려도,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몹쓸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옆에서 가만히. 그냥 오히려 당신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돈도 또 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뻣뻣하고 못났으니까,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지, 이러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가 매일 집 비우고 남자 새끼 만나러 돌아다니고, 맨날 아니면 집안 뭐 정리도 안 하고 지 할 대로 다 하고 다니고, 남편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점심값 아끼려고 막 몇 건물 저기 건너편에 있는 남의 회사 구내식당 가서 눈치 보고 밥 먹고 오고, 싼 거 찾아서, 아니면 이제 10,000원 미만의 것을 먹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해가다가 돌아다니는데, 이 아내는 뭐 수시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빵 하나에 6,000원, 7,000원짜리, 커피 하나에 6,000원, 7,000원짜리 다 먹어가면서 톡 하면 이제 그렇게 돈 쓰고 다녀도, 잘했어, 당신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또 옷을 사도 또 아내가 막 물건을 이거저거 사가지고 택배가 많이 와도, 아이고 당신 집에서 고생이 많네, 이거 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또 상간남을 만나도, 아이고 내가 못해주는 걸 저 상간남이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 하면서, 당신 저 상간남 찾아내느라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내가 불륜 행위를 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들은요 내 자신을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의뢰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의뢰인분들이라고 그래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 데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잘했냐 못했냐로 따진다면 못했다로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생활에 묻어나오는 잘못이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걸 갖고 마치 유책행위인 것 마냥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자기가 진짜 피해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떠한 불륜 행위로 인한 도파민에 절여져 있고 항상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머리가 둔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피해를 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륜 행위자 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불륜 행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상대방한테 뭐 이랬니 저랬니 어쨌니 하는 거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추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게 눈에 보여요. 자기가 잘못한 거 덮으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억지스럽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속보이는 짓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판단을 기다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자신의 어떠한 이 소송 결과에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잘 판단하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얻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끝.